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아까 전기 전도도 있죠. 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20도씨라는 단서가 조금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는데, 20도씨일 때 이렇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서 캐리어 농도가 있고, 차지 농도가 있고,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데, 여기 상수가 뭡니까, 여러분? 상수. 전하의 무게, 전자 무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습니까? 차지 이 제곱이 상수죠? 그 다음에 N은 캐리어 농도죠? 그건 타워인데,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양이 뭐냐면, 캐리어 농도하고 충돌 차이입니다. 자, 온도 올라가면, 여러분 생각에 온도 올라가면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도 올라가면 얘가 진동을 크게 해요. 많이 해요. 그럼 진동을 많이 하면 지나가던 전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막 떨고 있으면 부딪혀서 스캐터링 되어서 멈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 타워는 어떻게 될까요? 타워는 짧아져요. 짧아지고 N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온도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반도체인 경우에 온도 올라가면 전하량이 늘어요. 전하량이 이게 느는데 왜냐면 이게 온도 올라가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움직이지 않던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역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하가 늘어나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추워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 또 앉아있으려고 그러겠죠. 추워지면. 근데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우면 튀어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죠? 그냥 쉽게 비교하면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주위가 뜨거워지면 진동이 많아지면서 전자가 가만히 갇혀있는 게 아니고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 갇혀있던 전자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N이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N이 늘어나는데 타워가 어떻게 돼요? 충돌 시간이 짧아지죠. 하나는 늘어나 하나 짧아지니까 요 두 개 작용에 의해서 얘가 전기 전도도 결정되겠죠. 그죠? 금속인 경우는 요 N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타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속인 경우는 온도 올라가면 N이 어차피 많으니까 타우가 짧아지면서 전기 전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메탈인 경우는 온도에 대해서 메탈인 경우는 시그마가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고 달리 얘기해서 T에 대해서 로우가 온도에 대해서 늘어나요. 이게 메탈이거든요. 근데 반도체의 경우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타워보다는 캐리어 농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면 전기 전도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메탈인데 이 경우는 늘어나거든요. 이게 세미컨덕터거든요. 세미컨덕터. 그건 세미컨덕터 이렇게 됩니다. 세미컨덕터.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혹은 리지스티비티가 온도에 대해서 의존을 가지는 이유는 N과 타워가 온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전도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거든요. 전압을 걸어준다 그랬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전기장이 이 필드 이렇게 걸리죠. 면적이 S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여기 L로 되어 있을 때 여기 걸어준 전압이 V거든요. 자, 전기장 E는 여기서 어떻게 정의됩니까? 여기 식에서 전기장 E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양쪽에 V 걸어져 있고 길이가 L이죠. 그럼 여기 전기장은 L분의 V죠. L분의 V입니다. 다음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I입니다. I고 이 전류 밀도는 시그마의 E입니다. 시그마 E니까 E는 여기서 L분의 V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시그마의 L분의 V다. 이렇게 되고 좌변 J는 여러분 보면 단위 면적당 암페어 I 이렇게 주어집니다. J는 이렇게 주어지고 E는 L분의 V니까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V는 IR이라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시그마는 시그마분의 1에 V는 시그마분의 1에 S분의 L의 I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이 역수가 resistivity rho의 C라고 표현해서 S의 L의 I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압은 전류에 대해서 비례하는 상수가 되거든요. 시그마도 물질에 정의되는 상수고 L은 기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길이고 S는 이 기하학 정의되어 있는 단면적이니까 S는 L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V는 I 얘를 뭐라 그럽니까? R이죠. 그래서 이게 R I거든요. 그래서 R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R이 로 C의 S분의 L이다. 이게 단면적이고 이게 길이고 이게 비장입니다. 비장의 길이 L의 S다.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지스탄스라고 그럽니다. 리지스탄스. 그래서 이걸 오음이라고 그럽니다. 오음. 오음. 이 오음의 역수가 우리가 뭐라 하면 G만이라고 합니다. 1 나누기 G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컨덕턴스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음하고 이 G만의 역수. 이 S하고 ES는 틀립니다. G만의 역수.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R은 I분의 V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V는 포텐셜 차이잖아요. 그죠? 포텐셜 차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인테그랄의 포텐셜 차이니까 이 필드를 우리가 거리 dl만큼 이동할 때 요 L 루프에 이제 요 라인 있죠? 이런 라인에 대해서 이 필드를 L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한 게 V입니다. 포텐셜 차이입니다. 그리고 I는 전류 밀도 S에 대해서 단면적에 대해서 J의 단면적에 대해서 DS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J가 시그마 E잖아요. 그죠? 시그마 E니까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 S에 대해서 시그마 E의 DS다. 이렇게 표현되고 위에는 그 단면적을 따라서 길이 L로 갈 때 이 필드에 대해서 선적분 D를 한 거다. 요게 저항으로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필드 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정의를 다 할 수가 있죠. 여기서 S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선적분에 대해서 L에 대해서 한 거고 얘는 S에 대해서 한 거죠. 결국 뭐냐면 저항이라는 것은 요 단면적에 대해서 이 필드하고 요 단면적의 S를 다 더한 면적분 플럭스 해당이 되고 요 위에 V는 L에 대해서 선적분을 한 거죠. 경로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항으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게 S고 요 S가 여기로 가고 요 L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걸로 정의가 딱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에너지란 것이 힘에 대해서 force를 곱하기 변이 displacement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force에다가 F의 dl 이런 식으로 정의되거든요. 에너지란 것이 힘을 가지고 어느 변이만큼 이동하면 내적이죠. 내적
취한 게 이제 에너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회로에서 여기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으면 회로에서 파워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회로에서 어떻게 정의되죠? 에너지를 T로 나누는 거. 회로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죠? VI죠. 전압에다 전류를 곱을 하면 되죠. VI인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보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힘에 대해서 이동한 거리인데 우리가 파워라고 정의된 거는 파워, 와트는 단위 시간당 대해서 에너지 차이거든요. 그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 차이니까 이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force의 displacement니까 얘를 보면 단위 시간당 force에 대해서 곱하기 displacement다. 그러면 델타 T의 displacement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됩니까? 단위 시간 이동한 거리는 플로우의 뭡니까? 속도죠. 속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은 하면 QE죠, 그죠? 힘은 Q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E가 있을 때 토탈 차지 Q에다가 E를 곱을 한 거고 속도는 델타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U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힘은 요 차지니까 앞에 차지를 로 V 단위 부피당 전하량 dV가 요 Q거든요. 단위 부피당 전하량에다가 이 볼륨에 따라 합한 거 여기에다가 여기 차지에다 E입니다. E 필드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속도 U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파워거든요. 이게 P입니다. 자, P거든요. 이걸 이제 위치를 좀 바꿔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볼륨에 대해서 E 필드를, 앞에 로 V, U를 하면 로 V의 U에 dV다. 이래 되겠죠? 그럼 로 V의 U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건 아까 나왔던 건 뭐가 있죠? 단위 부피당 차지에다가 그 차지가 움직이는 속도.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 뭐 했었죠, 아까? J였죠? 예, J였으니까, 이게 J구나.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V의 E의 J구나. 이게 d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래서 P라는 것이 와트잖아요. 그죠? 와트인데, 이걸 보면, 토탈 파워는, 어떤 볼륨을 통한 토탈 파워는 E 필드에다 J 필드에다가 내접차는 dV, 볼륨이 다 합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볼륨에 대해서 할 때 얘 값은 뭐가 되냐면 단위 부피당 파워라는 값이 되거든요. 이 필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를 단위 부피당 파워에다가 dv 한 거다 얘기하고 얘가 단위 부피당 파워를 E 필드하고 J를 해준 거가 되고 J가 얘가 시그마 E니까 이것은 시그마의 E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거 파워 덴시티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파워 덴시티다 이라 얘기하고 얘는 와트 퍼 베타 3성으로 표현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전기장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전기장에다가 커런트 덴시티를 곱을 하면 얘가 이제 단위 부피랑 그 전류가 흐름으로 생기는 파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힘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E 필드하고 J 필드가 딱 주어져 있으면 단위 부피당 파워가 딱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볼륨에 대해서 다 계산해 보면 그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장도 있고 전류가 있으면 그게 흐를 때 그 내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E 필드, J 필드,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E 필드는 전압과 연결되죠, 여러분. 그죠? J 필드는 전류와 연결되죠. 그럼 우리가 P는 IV를 끄집어내고 싶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dV가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dV라는 것은 우리가 볼륨을 아까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여기 S고 길이가 L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볼륨이 전체 볼륨이 S하고 L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P를 볼륨에 대해서 이 필드와 J의 dV다 이렇게 되는 거를 볼륨을 나눠버립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필드를 길이 방향, 이 필드를 길이 방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J에 대해서 S 방향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 dV가 ds하고 dl로 나눠준 겁니다. 보면 볼륨이라는 것은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구분한 거잖아요. 그죠? 했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볼륨소는 단면적에다가 요 길이 성분을 한 것과 같죠?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단면적에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dv인데 요게 이제 단면적이 ds고 길이가 dl이거든요. 이걸 표현한 건데 dv를 나눠준 겁니다. 요 dv를 dl과 ds로 나눠준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E의 dl 요걸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얘는 뭡니까? 얘는 전기장을 길에 대해서 쭉 접근한 거 이렇게 뭐가 되냐면 V가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I가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P는 회로에서 사용되는 파워는 V에다가 I를 곱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V가 여러분 잘 알듯이 IR이니까 이게 I 제곱의 R이구나. 혹은 R 분의 V 제곱이구나 하는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파워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회로에서 여기서 이제 이 필드를 이제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회로에서 여러분이 쓰는 그 안에 어떤 부품이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전기장이 작용을 해서 파워하고 V나 IR 오음의 법칙 있죠?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패시터라고 칭하는 커패시터 자, 커패시터로 칭하는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컨덕티브 플레이트가 있고 중간에 다이렉트릭이 있을 때 여기에 결합을 걸어주면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죠, 그죠? 요 전기장이 생기고 요거는 전류 흐르지 않죠, 그죠? 흐르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저항체 리지스터 봅시다, 리지스터. 자, 리지스터를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그죠? 요거는 이제 요 안에 2단자와 2단자 사이에 뭐가 코팅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깨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걸 딱 부러뜨려 보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딱 부러뜨려 보면, 나중에 한번 부러뜨려 보면, 그 안에 사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사기. 사기 같은 게 들어있고, 그 표면에 뭐가 있냐면, 표면에 카본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 피막저항이라고 하거든요. 탄소의 껍질 막을 입힌 그런 저항이 여기서 인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기 전도도가 낮은 카본을 가지고 두께를 조절해서 저항을 바꿔줍니다. 그걸 보면 누가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포켓놨죠, 그렇죠? 포켓놨 안에 이렇게 뭐 들어있죠, 그렇죠? 탄소를 피막을 해놨네. 여기에 컬러 코드가 있고 여기 카본 컴포지션 돼 있죠. 카본 덩어리에 돼 있고 이걸 조절을 해서 그 양을 조절해서 정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정을 바꿔주고 여러분 그 에디슨의 마이크 있죠. 에디슨 전화. 자, 에디슨이 전화할 때 탄소를 썼어요, 여러분. 탄소를 썼는데 이제
네? 탄소 마이크. 자, 에디슨. 없나? 에디슨의 탄소제 마이크 나오죠. 그림이 없나? 탄소 마이크. 마이크로폰. 토마스 에디슨이 탄소 입자로 만든 원판에 이거를 압축되는 용도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져요. 꽉 누르면 저항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넓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탄소 입자 마이크로폰이라 불렀는데 그 저항이 달라지는 걸로 이용해서 이제 보면 요 저항 자체가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VIV 다 달라지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소리로 변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체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 기술 관계가 요런 전기장과 요 물질의 고유 상수 있죠, 시그마. 그 시그마를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회로에서 여러분 전기회로 실험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걸로 다 표현되어 있죠, 그죠? 얘가 전하가 지나갈 때 삐뚤삐뚤삐뚤이 가야 되니까 스캐터링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얘기하고, 커패시티인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C입니다. 여기 R이고. 그래서 R에 대한, 요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Joule's law, in electric circuit이라고 합니다. 줄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를 얘기하면 회로를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서 항상 전기장과 그런 장에 대해서 포텐셜 걸릴 때 어떻게 전기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100V다, 1.5V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기장이 생길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쉬었다가 또 제가 이제 매질에 관한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